자, 이번에 만날 분은요, 대구 수성 갑의 당선인입니다. 거물 두 사람이 맞붙었던 대구 수성 갑. 미래통합당 주호영 당선인 연결을 해보죠. 주호영 의원님,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고맙습니다. 5선 되셨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예.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 우선 제가 준비 기간이 한 50여일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수성갑 유권자들께 감사를 드리고 네.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페어플레이 해주신 김부겸 후보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표심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견제해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막상 저희 당이 처참한 성적을 거두어서 그런 역할, 저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 기대를 충실히 할 수 있을지 걱정도 앞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김부겸 후보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김부겸 후보하고 원래는 친하시죠? 예, 친하죠. 그러시죠. 예. 근데 이렇게 지역주의를 타파해보자고 TK에서 계속 달려온 걸 쭉 봐온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호영 의원께서 심정이 좀 묘하실 것 같네요. 저로서야 피하고 싶었었죠. 그쵸. 그런데 이제 당에서 결정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됐었는데 이번 선거는 지역주의가 기승을 부렸다기보다는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국정 운영, 안보 실패, 경제 폭망, 무모한 탈원전,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청와대가 여러 부서가 개입한 일, 또 조국 장관 일을 둘러싼 국민 무시랄지 위선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심판인데요. 거기에 이제 김부겸 후보가 이 정권의 첫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내각에 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공동적으로 물은 것이지 지역주의가 작동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행정안전부 장관을 했다는 것, 이 정부에 대한 어떤 그 대구민들의 심판이 김부겸 후보에게 작용한 거 아니냐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군요. 예, 거기에다가 또 장관하는 2년 가까운 동안 지역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겹친 결과이지 지역주의가 그렇게 극성을 부린 것은 아니다. 물론 그런 점이 없지는 않겠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 지역적인 그런 것이 없지는 않지만은 가장 큰 것은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부겸 후보에 대해서는 주호영 후보가 승리하셨습니다만 전체판으로 봤을 때는 대승 중에 대승, 정말 압승을 여건이 했고 통합당이 참패했습니다. 오늘 당의 중진이시니까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패배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공천이 너무 늦었습니다. 민주당은 벌써 작년에 70-80% 넘는 지역을 미리 방협위원장을 지명해서 공천이 그대로 가도록 만들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공천이 너무 늦었는데다가 특히 수도권은 옮겨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크게 실패를 한 원인으로 꼽고 있고요. 또 세세하게 들어가면 공천을 둘러싼 후유증, 그다음에 선거 막판에 있었던 막말 파동, 파문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특히 대구를 중심으로는 너무 대처를 잘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입국을 막은 중국과 국경을 대이고 있는 18개 나라는 전부 사망자가 10명 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조기에 입국을 막지 않아서 사망자가 220명이 넘어섰는데 이 대구의 그 피해가 집중이 되고 대구 아닌 지역은 피해가 없으니까 잘 대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국가적 전체로 볼 때는 마스크 대란이라든지 조기에 입국을 막지 않은 것이라든지 또 우리 한국 국민이 외국 137개 나라에 입국이 막혔던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보면 대실패인데 이것이 어떻게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달되는 모습에 또 이 선거 직전에 있었던 긴급 생활 자금 지원 이런 것들이 겹쳐서 코로나에 대한 실패가 묻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당 자체적으로는 공천에 대한 실패가 있었고 그다음에 좀 크게 보자면 코로나19가 작용했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코로나19로만 설명하기에는 지금 의석수 차이가 커도 너무 커요. 주 의원님.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보신 분. 저희들이 탄핵 이후에
세 차례 큰 선거에 실패를 했는데요. 예. 당의 모습을 완전히 환골탈태하는 그런 쇄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당에는 탈핵당한 당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것을 제대로 혁신하지 못한 것들이 겹쳐서 이런 결과가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황교안 대표가 책임을 지고 어제 사퇴를 했습니다. 예. 당을 앞으로 어떻게 수습해야 될 거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요. 이제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또 당의 책임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 하겠지만은 예. 지금 지도부가 일괄 사퇴하면서 비대위를 구성하는 방법, 또 조경태 수석 최고위원은 남아서 당대표 대행을 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수습책을 찾는 방법, 예. 그다음에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미리 원내대표를 뽑아서 예. 그 원내대표가 지금부터 원내대표 역할을 하면서 당대표 대행을 하면서 당을 바로 세울 방법을 찾는 한 서너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예. 조속히 원내대표 될 사람을 선출하고 그 원내대표는 지금도 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진 중에서 뽑힐 거니까. 그 원내대표, 새 원내대표가 된 사람이 지금부터 당대표 대행을 겸하면서 수습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주호영 의원이 지금 5선이 세 분이시잖아요. 주호영 의원, 예. 조경태 의원, 또 한 분이 누구시던가요? 5선이 정진석 의원. 예, 5선 중에 지금 세 분이 당선되셨거든요, 이번에. 5선 된 분이 서병수 의원까지 모두 네 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분이군요. 예. 그럼 그 네 분 중에 한 분 정도가 어떤 지도자가 돼서 원내대표가 예. 돼서 일단 좀 수습을 하는 방법, 조기 수습을 하는 방법, 이게 제일 빠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맡아야 된다라면은 뭐 엄청나게 무거운 자리인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고 그래도 맡으시겠습니까? 이제 저는 자리 욕심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주위에서 누가 적임이라고 될 때 가능한 일이지 당이 이렇게 찌그러든 마당에 내가 하겠소라고 나서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워낙 찌그러진 마당이라 서로 다 안 하시려고 할 것 같아서요. 주호영이 하셔라 하면은 예. 뭐 받아들여야 하면 받아들일 생각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임이 주어지면 감내해야 하는데 네. 이제 당원들이 뜻이 다 모아 그건 물론이죠. 그건 물론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옆 지역구에 홍준표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셨네요. 예. 당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홍준표 전 대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홍 전 대표가 계속 강조해온 게 나는 무소속으로 살아서 당으로 돌아갈 것이다. 복당할 거다. 이 얘기를 계속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본인으로서야 강력하게 복당을 희망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분들이 복당하는 과정들이 예전에는 보면 상당 기간 지나고 난 뒤에 복당이 결정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이 의원들 새로 당선된 의원들이나 여러 사람의 뜻을 모아서 결정할 일이지만은 최종적으로 2022년 대선을 앞두고는 모두 합쳐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장 복당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합쳐야 된다고 보지만 대선 전에 지금 예. 당장은 어려울 것이다. 예. 그 전례를 보면 무소속으로 된 분을 즉시 복당시킨 경우는 잘 없다고 합니다. 즉시는 아니겠지만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오래 갈진 않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당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김종인 위원장 열심히 뛰셨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은 더 이상 없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너무 선거 지휘를 늦게 맡으셨어요. 예. 늦게 맡으시고 사실은 공천이나 이런 것까지를 같이 하신 분이 선거를 지휘했어야 하는데 그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물러나고 공천이 거의 다 된 상태에서 그렇죠.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죠. 예. 그러나 그분이 가진 경륜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치 흐름을 잃는 안목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여전히 저희 당에는 큰 도움이 될 뿐이고 당을 다시 회생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하실 몫이 남았다고 보시는 거고 제대로 이번에 실력 발휘 못했다고 우리 보시는 당이 정비되기까지의 과정에 예. 그분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김부겸 후보가 그랬습니다. 내가 이기면 대권 도전하겠다. 그러자 주호영 후보도 그러셨어요. 나도 대권 도전하겠다. 이건 여전히 유효한 발언입니까? 아니 저는 나도 대권 도전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예. 선거운동 첫날에 김부겸 후보가 대권 도전 선언을 하니 예. 언론에서 당신의 입장은 뭐냐고 물어왔습니다. 당신은 어쩔 거냐고. 예. 그래서 제가 대권 도전 선언한 분을 압도적으로 이기면 나는 뭐를 해야 되겠냐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리고 민주당에서 김부겸 후보가 대권 후보가 되는 것보다는 미래통합당에서 제가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왜냐 우리 당 책임당원의 30%를 저희 지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예. 언론에서 제목을 김부겸 이기고 대권 간다 뭐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저는 얼떨결에 대권 주변에까지 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얼떨결에 대권 도전 하시게 생겼네요. 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게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죠. 지금 당의 5선이 된 주호영 의원. 자, 지금 뭐 야당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야당이 역할을 잘해야 이 두 바퀴가 잘 균형을 맞춰서 굴러가야 나라가 또 잘 돌아가는 거니까요. 맡은 소임 열심히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당선인 만났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